테러 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최장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상임위원장이 의장단을 대신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모두 집안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죠.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 정치사의 큰 거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자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젊을 때부터 옹호했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항일 투쟁을 했고요. 예. 해방 이후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또 반탁운동, 또 반공운동을 했고 또 6.25 전쟁 때는 학도국단을 모집해서 예. 또 낙동강 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3.15 부정선거, 또 4.19 또 혁명에도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예.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40대 기술론을 제기하면서 예. 야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었습니다. 특별히 71년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차에서 1등을 했는데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투표에서 이철성 전 의원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예. 그런데 기여하고 일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중도 통합론을 제기하면서 극단적인 또 야당 또 극단적인 또 보수 여당에 대해서 예. 견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도 대통합론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현실에서 이 극단적인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이런 중도 통합 정당이 참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웠다. 예.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애국 운동을 하시다가 오늘 향년 94세로 별세하셨는데 고향은 전북 전주이시고요. 예. 그곳에서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홍국 정치평론가께서도 네, 더 필요한-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1922년생이셨고 만으로 하면 이제 93 이렇게 사셨죠. 반탁운동, 군사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정말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실 존경할 부분도 많고 또 험난한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셨고요. 예.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사건안 논쟁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내각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한민주당에서 제명되는 등 예. 굴곡진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거, 그거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고인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좀 평안하게 예. 계시라고 같이 그런 조의를 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철승 전 총재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대통령 후보 경쟁을 벌인 분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좀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971년 아마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 본인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 당내 개파 싸움 때문에 본인이 중도에서 예.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멀어지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1972년 저희가 이제 유신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극단적인 정권의 반민주적인 행태와 그다음에 또 야당의 무한한 투쟁 이런 걸 보면서 이 극단적인 투쟁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중도 통합을 제시하면서 아마 양김과 멀어지게 된 것 같고요. 1975년에 이제 월남이 패망하게 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 예. 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이런 거를 주창하면서 아마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과는 좀 선을 긋게 됐지 않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초반에 또 중반까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예. 나중에 내각제 개헌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사쿠라 논쟁에 좀 빠져들었죠. 예. 왜냐하면 김대중, 김영삼 두 이제 야당 정치에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화 투쟁을 벌인 반면에 아쉽게도 이제 이철승 당시 의원이 좀 그런 논쟁에 빠져든 거. 그리고 예. 막판에는 1987년에 이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함께 만들었던 신한민주당에서 이제 제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보수 인사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공과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예. 앞으로 한국 정치가 더 어떤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그런 우리 삶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최장 기록을 돌파해 11시간 39분을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국회의장단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진행을 넘기기도 하는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기록 경쟁 아니냐, 선거운동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테러방지법 공론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필리버스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필리버스터는 그 소수 야당이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토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또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버스터 이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원래 취지와 목적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테러 방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테러 방지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다른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충의 내용을 보면 본인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돼서 그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사적인 장으로 변질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대국민 공개 오디션 비슷하게 누가 오래 하느냐, 누가 잘하느냐 이런 식으로 목적과 취지에서 예. 벗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소수 정파가 어떤 법안이 진행될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죠. 예.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바로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 다수당의 권리는 또 관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 저렇게 함께 여당, 야당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특히 소수자에게도 소수파에게도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로구나. 물론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미국의 상원의원에서는 전화번호부를 읽거나 다양한 헌법도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알리면서 더불어서 또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10시간, 12시간 미국에서는 뭐 24시간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견디기 힘들 때는 충분히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저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네. 정치의 재발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공약 중에 그 필리버스터가 포함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네. 이번 제도의 의미를 다음에는 또 새누리당이 꼭 다수당일지는 모릅니다. 그럴 네. 때 또 잘 활용하고 하면 되겠죠. 새누리당이 그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권리고 권한입니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정확하게 또 정당하게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어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획정위 위원 간의 이견으로 제출은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부터인가요? 획정위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좀 결론이 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 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정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리인으로 사실은 위원들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 이 배분에 있어서 예. 게리맨더링을 주장할 정도로 아주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되는데 각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의 그런 입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결국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당초에
이 획정이라는 의미에 맞게 진행이 될지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야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고 획정이도 그런 게리먼더링까지 나올 정도로 이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인구 편차 기준 2대1 이내에서 지금 기준은 약 한 14만 명 최저고 최상한이 28만 명 정도 기준을 적용하면서 예. 각 지역구 상황별로 뭐 도로라든지 또 하천 강이라든지 또 생활 권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획정 개편 대상에 오르는 선거구가 약 한 100여 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일까지는 확정을 해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예. 이런 선거구 획정안 문제뿐만 아니라 테러 방지법 문제 또 지금 쟁점 법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해서 29대 마지막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공천 얘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 후폭풍이 지금 상당한데요. 컷오프에 걸린 문희상, 김현, 백군기, 전정희 의원이 재심을 신청을 했고 이미 탈락한 홍일학 의원을 더하면은 컷오프 10명 가운데 절반이 불복한 셈입니다. 김종인 대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불모지에서 뛴 사람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심사로 탈락시킨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몇몇 의원들의 탈락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발이 크다고 이들을 당장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종인 대표 어떤 신경일까로서 짐작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그 1차 컷오프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입니다. 예. 이 그 후유증을 김종인 현 대표가 수습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예. 느낌을 가질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광주의 강기정 의원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천에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앞으로 그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 예. 1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강기정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저께 그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테러 방지법 이 필리버스터 문제가 주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 규탄대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 아마 김종인 대표와 그 친노 핵심들 간의 어떤 그 공천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천에서 갈등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탈락된 분들은 다 억울할 겁니다. 김종인 대표도 아마 착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치인이었고 또 더군다나 험지 정도가 아니라 불모지에서 활동한 의원이 탈락했다. 예.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불모지였던 영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고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의원이 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아마 김종인 대표도 안타깝고 착잡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제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당에서 모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이 자세를 볼 때는 역시 진인사 대천명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마 이 칼을 휘둘러서 2차 컷오프 이후에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런 이제 일부 뭐 친노 진영이라든가 뭐 반발하는 것은 뭐 당연히 공천인데요. 당연하지 네.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이 선거 승리로 가게 하느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의학 의원 컷오프 탈락과 관련해서 김부겸 의원이 등 뒤에서 칼 찔린 기분이다. 뭐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중대 결정이라는 게? 중대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데 탈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김부겸 의원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차피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은 결기를 보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같이 뛰었던 홍일학 의원이 같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예. 영향권의 벨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홍일학 의원이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김부겸 의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되 예. 저는 탈당이라는 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김부겸은 사람이 좋고 인물은 좋은데 이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간다. 예. 이런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대구는 진짜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했고 또 대구시장까지 나와서 4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일학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홍일학 의원을 이렇게 컷오프해서 배제하게 되니까 예. 그 김부겸 의원수는 당연히 반발하고 예. 또 당에다가 정치적으로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필을 해야지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좀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큰 물이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 또 억울한 피해자도 있는데 그거를 돌이키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이번 컷오프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지도부의 이견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컷오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노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 김종인 대표께서 당의 운동권 체제를 바꾸겠다 예. 이렇게 천명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과감한 친노와 또 부정부패 또 막말과 폭력에 연루된 의원들은 상당 부분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동안에 3선 이상 50%, 그다음에 초재선 30% 이상 교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숫자를 따져보면은 약 한 33명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 쪽에서 지금까지는 예. 전략적으로 인내하면서 같이 동거를 해왔는데 과연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경우에 예. 그거를 수용하고 참을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이 명운을 좌우하고 탈락까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들 그동안 했던 자기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을 텐데요. 예. 저는 이 과정들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또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역을 배려하고 다양한 평가 점수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히 뭐 운동권 의원이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의 평가 기준이 있고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국민들의 열심히 한 의원들, 뭐 혹시 운동권이 아니어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면 될 수 있을 거고요. 운동권이면서도 정말 지역도 챙기면서 정책, 법률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한 의원들 당연히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가 낮았던 새누리당에서 저성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다들 전전긍긍하면서 예. 그러나 일단 1차 컷오프에서 어느 정도 기강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2차 컷오프에서 뭐 상당 부분 탈락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컷오프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컷오프된 그 탈락된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합류의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합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믿어왔던 호남 지역에서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이미 국민의당의 후보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에서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싶겠지만 그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예. 일부는 가겠지만 막 큰 폭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합니다. 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동감하는데요. 이 이삭을 주어서 새싹을 키워서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컷오프를 당한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뭐 전정희 의원 예. 같이 합류해주면 좋겠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송호창 의원 경우에는 사실 그 안철수의 남자라고 불리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탈당해서 제일 먼저 합류했던 예.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컷오프를 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갈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기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전정희 의원도 컷오프를 당했는데 지금 이 일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단행한다면 그 지금 떨어진 지지율이 좀 오를 걸로 보십니까? 현재 현역 의원들 그동안에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물갈이를 하면은 예. 약간의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결정적인 계기는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현역인 분들을 좀 많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당 내분 양상이 좀 보였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와 또 다른 중진 의원들 간의 이런 갈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예.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좋은 인물들을 많이 이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특히 드라마에 있는 인물들을 공천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노력으로 국민의당이 좋은 인재를 그동안 가려졌던 인재들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성과를 낸다면 예. 그때쯤에 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그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천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TK 의원들 공천 심사를 면접을 했는데요. 예. 그 유승민 의원한테 아마 질문이 집중되고 시간도 장시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당의 정체성, 본인이 그동안에 발언한 것, 또 원내대표 연설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질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했던 사람인데 예. 이런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지금 공천을 줄 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줘서 다시 원내에 복귀해서 대통령과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됩니다. 어떻게? 저는 유승민 의원의 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정도로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경륜이 뛰어난 의원을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유승민 찍어내기가 있었고요. 저는 만일의 경우 뭐 다른 의원들이 그런 갈등 상황에 놓여서 탈락할 경우는 있지만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줘야 되고 만일에 주지 않는다. 예. 그러면 사실은 TK 지역에서 저는 친유연대가 결성이 돼서 예. 친박연대가 아니라 친유연대가 결성돼서 갈등이 더 예.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